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학생 여러분, 저는 김미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1학년 수학, 수포자를 위한 수학 기초특강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수포자를 위한 수학 1, 2 기초특강이라는 것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탬이 되고 싶었고 정말 그 강의로 수학을 좀 포기하려고 했었던 학생들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찍었던 강좌인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부분 내용이 바뀌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포자를 위한 수학특강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강좌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인데요. 간단하게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수포자를 위한 수학 기초특강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수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수학만 온다, 수학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막 속이 울렁울렁 거리고, 내가 수학만 아니었으면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아, 좀 내 삶이 좀 더 행복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강좌를 통해서 같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여러분들을 좀 위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내가 그동안 수학에 너무 그냥 이유 없이 겁을 먹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너무 기초 중학교 때부터의 지식이 누적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하나 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학을 좀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게 쫓기느냐, 아니면 수학을 내가 잡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포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을 포기했다면 이 강좌를 클릭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학 기초특강이죠. 1학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새롭게 1학년 수학을 시작하는데 기초적으로 내용을 훑고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거고요. 현재 2학년, 3학년 또는 대학 입시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그 수학을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학에 대해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학에 포기한 마음을 극복을 하고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포자라고 할 때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수학에 포부를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강좌에 들어와서 수학 수업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좀 기초적인 그 수학 내용을 채워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다른 수학 내용도 잘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학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학을 잡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정말 수학을 잘 잡는다면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수학인데, 이 수학이 잡혀 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엄청 확보가 돼요. 수학은 솔직히 막 암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암기의 내용이 다른 과목처럼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어떤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을 위한 좀 시간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에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좀 크게 보는 편이죠.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수학 내용을 잘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꼭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수학이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여러 경로로 많이 만나봤는데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활약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해요. 수학 자체가 혹시라도 그런 일상적인 생활 내용이 쓰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역량들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나 사고의 유연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수학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을 구성해 나가고 문제와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두뇌가 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러진 수학적 역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을 가는 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내가 정말 수학에 큰 포부를 지니고 수학을 잡고 내 인생을 뭐랄까요,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좌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풍산자 수학상이라는 그런 강의를 여기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개념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인데 그 강좌가 5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51강이었나요? 50강 정도? 그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블랙라벨 좀 어려운 문제 푸는 거, 그것도 37강 정도로 수학상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정말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핵심 내용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 상하 내용을 정말 핵심만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30강으로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단계라면, 그리고 2, 3학년에서 수학 내용을 다시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30강, 30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훑어보실 수 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심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핵심 내용,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 단계 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이 수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중학교랑 다르게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부분, 중학교 때는 그냥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면 됐었는데 내가 스스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막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위기 상황처럼 들어오는 것이 절대값 기호, 가우스 기호 이런 것들 나오는 식들이 있고,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이런 기호들을 포함하는 것, 가우스는 거의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뭐 내신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절대값 기호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도 한 단계 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 단계 업이라는 이 부분도 좀 수강을 하면서 좀 더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것, 이런 거 한 단계 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부터 시작해서 조합까지 수학 상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교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열심히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그 수포자를 위한 수학 원투 할 때 한번 제작을 했었고요. 그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지금 그 앞부분 교재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을 엄청나게 제가 사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1강부터 30강까지를 한 번에 다 만들기에는 제가 약간 여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부분 끊어서 일단은 강의가 업로드됨에 따라서 여기 자료로 첨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보심에 따라서 첨부되어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 버전 들어가시면은 이제 강의실 입장을 하죠. 그래서 강의 수강
그 부분을 누르시면은 여기 강번호 쭉 뜨고요. 옆에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에 아이콘 한번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1강부터 5강까지의 그 자료가 교재가 한 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6강부터 10강까지 묶어서 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찍은과 동시에 같이 수강을 하고 있다면 자료를 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가 완강된 다음에는 제가 한꺼번에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이에요. 자, 다항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 이미 사실 학습을 했었거든요.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니까 달라졌던 점이 막 이 수학책에 X, Y, A, B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자는 왜 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네모로 이렇게 표현하던 건 있었어요. 빈칸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3 더하기 빈칸이 5가 되도록 하는 빈칸은 무엇인가? 그러면 2라고 되어 있었던 것. 근데 빈칸은 모양을 네모로 표현하거나 뭐 세모로 표현하거나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기에 좀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빈칸 모양이 달라지면 이건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지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x, y 이런 거를 쓰기도 하죠. 아니면 중학교 때 이제 함수라는 것, 정비례, 반비례 이런 것들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2가 1 곱하기 2가 되고 4가 2 곱하기 2가 되고 6이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거를 2배 해준다라는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y는 3x 이런 식으로 변하는 어떤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또는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 문자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이미 보셨을 텐데 그 문자가 중학교 때 보던 것들은 좀 단순한 계산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자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 특정한 한 문자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처럼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뭐 계산 자체는 뭐 문자끼리는 되지 않겠지만 그 식을 해석을 해줄 때 뭐 어떤 특정한 문자만 고정을 시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항식을 초대해서 그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덧셈이랑 뺄셈 방법은 똑같아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곱셈 공식을 중학교 때 외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2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곱했다고 한다면 이제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들을 서로 곱하고 그 다음에 제곱만 했었다고 한다면 세제곱도 하고 네제곱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복잡한 곱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아쉬운 거 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연수 같은 경우는 나눗셈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눗셈도 2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식을 재료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방정식을 해결을 한다든지 함수를 표현을 한다든지 부등식을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잠시 우리 앞에 제가 이 강의 구성했던 것 살펴보자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곱셈 공식 변형, 뭐 다항식의 나눗셈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하고 식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보고 식을 좀 더 이렇게 분해해서 살펴보고 그런 걸 한 다음에 방정식 풀 수 있고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도 풀고 한 다음에 도형까지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뭔가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다루었었던 그런 것들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도형, 원이나 삼각형도 x, y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합이나 명제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좀 더 엄밀하게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냥 단순한 다항식뿐만 아니라
다항식을 활용을 해서 유리식, 무리식이라는 것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우고 나서 뭔가 정수, 분수, 무리수, 중학교에 와서 무리수 이런 것들을 배운 것처럼 식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될지 여러분 잘 이제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자, 다항식은 제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에 보면 제가 그 학습 목표를 쓴 것이 있고요. 그 위에 학습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학습 요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용어 같은 거, 개념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요. 학습 요소라는 거는 그거를 보면은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단어를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중학교 교과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으시겠죠. 교과서를 살펴볼 여력이 없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여기에서 이제 그 용어들을 복습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같이 게임을 하면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로 열쇠 그리고 세로 열쇠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용어를 복습을 할 텐데 몇 개의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수학적 그 대상에는 수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문자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자를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걸 쓴다. 그리고 y라는 거를 쓴다. 그러면 나는 3이라는 것과 x라는 것 한번 곱하고 y를 곱하고 또 한 번 x를 곱할래 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이거를 어떻게 썼었죠? 곱셈 기호를 생략했어요. 워낙 곱셈은 많이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3x 그리고 x를 2번 곱한다 라는 것을 문자에도 이렇게 지수를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었죠. 3x제곱 y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몇 개의 수와 문자 사이에 곱셈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곱셈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들이 이제 세로 열쇠에 가보면 이런 몇 개의 단항식의 합 또는 차로 나타낸 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3x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y제곱 그리고 뭐 빼기 4 이런 식으로 된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요거 하나가 단항식이죠. 요거 단항식이죠. 이것도 단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합 또는 차로 나타내져서 요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곱과 이렇게 수로만 그러니까 문자와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거를 단항식이라고 했었는데 그 단항식들의 합차로 이루어진 식, 이거는 여러 가지 항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단항식과 항의 차이를 질문 게시판에 올렸던 학생이 있었어요. 단항식이라는 것은 그냥 딱 그 단항식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의미하고요. 항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항식의 맥락에서 이거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세 개의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항식은 당연히 일종의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개의 라고 할 때 저 몇 개는 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종류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정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었던 거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x, y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y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문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보겠다. 그러면 여기 x에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x가 2번 곱해져 있어서 이렇게 2번 곱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용어가 차수였어요. 그래서 x가 2차 들어있고 x가 1차 들어있고요. 여기는 x가 하나도 있지 않죠.
이렇게 지정된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 요런 항을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상수항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단항식, 어떤 요렇게 하나의 각각의 항을 생각을 했을 때 거듭해서 곱해진 문자를 제외한 부분,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본다면 여기 x 2차 항에 대해서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3y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x를 제외한 부분 3y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는 그냥 뭐 상수항이면서도 x에 대한 어떤 0차의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4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런 것을 우리가 계수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정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은 지금 2번에서 했고 지금 3번을 보고 있죠. 지정된 문자를 제외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단항식에서 거듭해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거 보면은 딱 x를 놓고 보았을 때 x가 2번 곱해져 있고 1번 곱해져 있고 이런 것을 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개수가 있고 차수가 있어요. 개수는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차수는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항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지정된 문자 x에 대해서 볼 때 x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높은 항부터 차례로 정리한 것, 이런 걸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불러요. 이제 반대로 만약에 차수가 낮은 것부터 차례로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 오름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꼭 알아야 되는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하면 편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수업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이다. 예를 들어서 3x제곱 y와 4x제곱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x에 대해서 모두 2차 항이죠. 만약 x제곱이라는 항도 있었다. x에 대해서는 모두 차수가 2가 되죠. 이런 것들이 x의 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랑 y랑 둘 다 문자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문제에서 잘 파악을 하시고, x에 대해서 볼 때는 3x제곱 y, 그 다음에 4x제곱 y, x제곱, 얘네들이 모두 다 동류항이 되지만 만약에 xy에 대해라고 한다면 요거는 x제곱 y, x제곱 y인데 얘는 y가 없으니까 동류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서로 같은 항, 이런 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렀어요. 자, 세로 열쇠에서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얘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x 빼기 y, x 더하기 y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라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불렀어요. 거꾸로 가는 것,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곱을 계산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전개라고 했었죠. 전개하고 거꾸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다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용어여가지고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다면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뭔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이런 상황 생각 한번 해볼까요? 레고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레고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블럭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개의 블럭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블럭을 막 찾아야 되니까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그런데 블럭이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크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하는 블럭 쏙쏙 골라가지고 조립을 하면 되니까 속도가 월등히 향상이 될 수 있잖아요.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 라고 한다면 동류항을 파악을 해서
덧셈 뺄셈을 계산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그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빼먹지 않고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렇게 물음표 나오게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 보면 수학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시간 제한 때문에 아주 많이는 못하더라도 좀 한 강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x, y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본다는 거는 x만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요 상황에서는 문자가 아닌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x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큰 거부터 골라내면 되겠죠? 누가 보이세요? x세제곱 가장 큰 거 있네요. x세제곱 y에다가 그러면 쓴 거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x제곱 나와 있는 것 여기에 있죠? 이 x제곱이 그 다음에 오게 될 거고요. x가 한 번 들어가 있는 것 여기 xy제곱, 이 xy 이렇게 x 하나가 y와 서로 곱해져 있죠? y에 대한 식과 그래서 y제곱 더하기 2y 이렇게 묶어내고 x라고 써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사실 우리가 x만 문자로 보자 라고 했지만 y에 대해서도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놔도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놔도 되고요. 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었는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좀 계산을 용이하게 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문자도 x만 문자로 보기는 했지만 이왕이면 뭐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면은 다루기가 좀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차수 말고 몇 차식이다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몇 차식이라고 할 때는 그 x가 들어간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x 생각했을 때 몇 차죠? x가 3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3차. 요거는 2차, 여기 1차.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거죠? 우리가 높은 차수대로 사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일 높은 곳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3차가 가장 높으니까 x에 대해서 3차식이고요. x의 개수, x만 문자로 봤을 때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y제곱 더하기 2y입니다. 자, 상수항은 뭐예요? x 없이 그냥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은 x만 문자로 고정을 시켜놓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y세제곱 빼기 4y라고 나와요. 아니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고등학교 오니까 굳이 x에 대한 y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하나만 고정시켜놓고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식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보통 함수라고 할 때는 한 문자만 문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개수를 보통은 이렇게 x, y보다는 a, b, c 이런 식으로 쓰는데 a, b, c 같은 경우도 문자지만 내가 여기서 실제로 변수로 보는 것은 x만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또는 y에 대한 한 문자를 고정을 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다항식이 있고요. 이런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미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동류항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식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x, y 모두 문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가 다 문자다. 얘는 x에 대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누구에 대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보이는 건 다 문자 취급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동류항,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똑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4x 세제곱 똑같이 x만 3차로 이루어져 있죠? 5x제곱 y 동류항인 것 있어요? x가 2차이고 y가 1차인 것 여기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xy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선 마이너스 3x y제곱 얘네 동류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모두 x와 y 제곱으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y 세제곱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y로만 3차로 이루어져 있는 항이 있죠. 마이너스 7y 세제곱 이렇게 서로 동류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 묶어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만약 요런 식이 있고 요런 식이 있을 때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거예요. 그렇게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 누구끼리 계산을 했었죠?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했었어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해줄 때는 만약에 괄호로 묶여있는 식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식을 계산을 할 때 우리끼리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이 있다면 곱셈 나눗셈이 더 우위예요. 그래서 걔네를 먼저 계산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과 요걸로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와 요걸로 곱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곱해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얘네를 먼저 풀어낸다 라는 것이 결국은 곱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곱할 거는 곱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x제곱, 2x제곱 이렇게 두 개 2차인 거 묶여내지게 되고요. 6xy랑 마이너스 2xy 같은 차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2y제곱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얘네가 동류항이 되잖아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개수를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3 더하기 2의 x제곱 6 빼기 2의 xy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y제곱 이렇게 묶이게 되고 3과 2를 더한 것은 5죠. 그래서 5x제곱 4xy 빼기 y제곱 요거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개수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진다면 암산도 그냥 가능합니다. 식이 굉장히 간단한 형태잖아요. 봤을 때 5x제곱 6과 마이너스 2 더해서 더하기 4xy 마이너스 3과 2 더해서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 라고 빠르게 한 번에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시 심심하시면 이거랑 순서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순서 바꿔서 계산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항식을 더해줄 때 a 더하기 b를 하는 것과 b 더하기 a를 하는 것과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성질로 자연수처럼 성립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이렇게 다항식을 a, b, c라고 또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치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를 a로 대신해서 썼어요. 이거를 b로 대신해서 썼고요. 얘를 c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문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다항식 도입하면서 문자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미지수를 표현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 함수에서 일반적인 어떤 변수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대명사처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름이 미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sh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명사처럼 대신해서 쓰기 위해 이런 문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 요거를 간단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뭘 하라는 거죠? 그야말로 a하고 b를 더하고 c를 빼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를 더해줄 때 우리 처음에 초등학교 때 복잡한 수를 계산을 하려고 할 때 101 더하기 23 빼기 54 이런 거 계산하려면 101과 23, 54 이렇게 세로로 묶어가지고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릿수를 맞추어서 얘도 자릿수를 맞추어서 쓰셔도 돼요. 2x 빼기 1 a랑 b랑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뺀다는 것은 마이너스 c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A이고요. 여기서 이게 B고요. 마이너스 C를 그냥 적어본다면 여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X에 대한 내림차순끼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자릿수 맞춰서 차수를 맞춰서 쓰니까 딱 맞춰지게 되었고 차수별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를 찾을 수가 있죠. 간단히 나타내 본다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항별로 모아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게 돼요. A 더하기 B 빼기 C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요거 해주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2X제곱. 자, X에다가 여기 1차항 더해서 3X 그리고 2X를 빼니까 더하기 X. 그리고 A랑 A에 있는 2와 B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고 여기는 뭐 상수항 없으니까 그 더한 결과가 1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A, B에 대해서 이렇게 A랑 B랑 더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항식 B를 구해줘라 라고 했어요. 자, B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한다면 그냥 이거를 마치 수처럼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다항식이 두 개를 뭔가 다항식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다항식이 A, B가 지금 겹칠 수 있으니까 CD로 표현을 해볼게요. C 더하기 D를 하나, D 더하기 C를 하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D, E라고 이렇게 더해진 다항식이 있어요. 얘네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계산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계산하나 똑같고요. 어떤 상수가 있어가지고 이 상수를 곱하고 이 다항식을 더한 다음에 상수를 곱하는 것과 각각의 이렇게 상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 똑같다라는 계산 법칙 성립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마치 자연수처럼 계산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요 두 식을 얘를 마치 수처럼 생각을 해서 방정식을 풀듯이 다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풀었죠? 가감법, 대입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문자를 소거를 했어요. B를 구하고 싶으니까 A를 소거를 해볼까요? 그러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두 식을 뺀다면 여기서 2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뺐을 땐 X제곱 없어지게 되고요. 빼면은 3X와 마이너스 X 결국은 3X 빼기 X니까 3X 더하기 X를 하게 되죠. 그래서 4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2를 빼주면 되죠.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2B가 4X 더하기 2예요. B만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B만 구한다면 바로 2X 더하기 1이 된다라고 해서 한 번에 B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A, B 뭔지는 모르지만 마치 A, B 하나를 A, B 각각을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연립방정식 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B가 어떤 식인지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을까요? 두 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면 A가 되겠죠. 아니면 요 식에서 요 B에 해당하는 것을 빼주어도 되겠죠. A 더하기 B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이니까 A만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B를 이런 걸 이항한다고 했었죠.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를 빼는 것, 2X 더하기 1을 뺀다라고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바로 A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 제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죠? 이 정도면 X제곱, 그 다음에 3X 빼기 2X, 그 다음에 4 빼기 1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곱할 때 일단 항과 항을 곱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항과 항을 곱할 때 나오게 됐었던 법칙이 바로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은 우리 직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뭐 A, B가 아직 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그냥 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 4 이런 식으로 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M에는 자연수가 되었다 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2를 5번 곱합니다. 이게 2를 3번 곱한다, 2를 5번 곱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2를 총 몇 번 곱한 거죠? 8번 곱한 거니까 2에 3 더하기 5 해서 2에 8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 n번 곱하고 n번 곱했으면은 그냥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a의 m 더하기 n이 되겠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를 3번 곱하고 5번을 또 곱한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2를 3번씩 곱한 것을 몇 번 한다는 거죠? 5번 반복해서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를 곱한 거가 되는 건가요? 3개씩의 묶음을 5번 곱하는 거니까 총 15번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2의 1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에 mn이 되어 있다. 3, 5, 15인 거죠. 그래서 A에 mn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하고 3을 곱한 것을 이제 5제곱 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6의 5제곱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어차피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5번을 곱하나 아니면 2끼리 5번을 곱하고 3끼리 5번을 곱하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곱셈에서 순서를 바꿔서 곱한다고 하실지라도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n을 각각의 이제 뿌려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수법칙 중에서 우리가 곱셈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나눗셈도 했었으니까 보고 넘어간다면은 예를 들어 2를 5번 곱한 것에서 2를 3번 곱한 것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2를 5번 곱한 것에서 3번 곱한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약분되면서 2의 제곱만 남게 되죠. 이 결과는 2의 5 빼기 3 해준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지수가 뒤에 있는 것보다 컸을 때는 그냥 5 빼기 3 해서 2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지수끼리 나눴다. 같은 수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런데 2의 3 나누기 2의 5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2를 3번 곱한 것으로 2를 5번 곱한 것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밑에 이제 2가 2번 남게 되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다. 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것을 쓴 다음에 그것을 분모에다가 써서 나타낸 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 있었어요. 모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놀랍게도 이제 이 밑에 들어간 A의 범위를 적당히 제한을 해주고 난다면은 여러분이 수학 1에서 지수라는 단원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꼭 얘가 자연수뿐만 아니라 mn이 유리수가 되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정수일 때 그리고 실수까지 갔을 때 모두 다 이런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연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어떻게 곱하면 될까요? 먼저 2개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2xy 세제곱 4x제곱 y니까 x가 한 번, 2번 곱해져서 x끼리 이제 더한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 4는 8이죠. 8에다가 x의 1 더하기 2에서 세제곱 나오게 되고요. y 3 더하기 1에서 4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를 x, y 세제곱으로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약분해주고 난다면 여기서 3 빼기 1 해서 제곱 남게 되죠. 4 빼기 3을 해서 그냥 y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8x제곱 y로 된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단항식의 곱과 나눗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과 항이 있을 때 그거를 곱하고 나누는 방법 바로 이런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다항식을 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 개의 항들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자, 분배 법칙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초등학교 때도 봤어요. x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어 있다. 요렇게 곱한다 라고 해서 xa 더하기 x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 곱해져 있는 식에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y 다항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과 a 더하기 b를 이렇게 곱해준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앞에 있는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x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해주고
더하기, 거기에 더하기로 이제 y를 끄집어내서 y에다가 또 a 더하기 b를 곱해준 것, 그리고 여기 둘의 연결고리로 플러스가 있었죠.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저기 원래 x하고 y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하기였었으니까 얘네를 더하기로 연결해준다 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a, xb, ya, y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법칙을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x,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곱하고 y, a 더하기 b 곱하고 앞에 더해준다. 근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분배 법칙, 어떻게 내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 x 더하기 y랑 a 더하기 b를 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x를 끄집어내고 x를 하나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서 a 더하기 b를 곱해주고 y 끄집어내서 a 더하기 b를 곱하고 둘을 더해준다. 근데 이거를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죠. a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a와 x 더하기 y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a와 b의 연결고리가 더하기니까 더하기를 해준 다음에 또 x 더하기 y에다가 b를 곱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결국은 순서 관계없이 각 항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본다면 각 항에서 문자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각 식에서. 그래서 x 더하기 y라는 식은 x랑 y라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 더하기 b라는 이 식은 a와 b라는 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x랑 y가 적혀 있는 공 두 개가 들어가 있고 a랑 b랑 적혀 있는 공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을 하나씩 꺼내서 서로 곱해준 것을 덧셈으로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빼기가 있었다, a 빼기 b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b라는 공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꺼내서 덧셈으로 연결해 준다면 자동으로 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 공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방법은 xa 꺼낼 수 있죠, 아니면 x랑 b를 꺼낼 수 있죠, 그리고 y랑 a를 꺼낼 수 있죠, 그리고 y랑 b랑 적혀 있는 것을 꺼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공을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여기서 x 꺼낼 때 a, b 꺼내는 거, 여기서 y 꺼낼 때 a, b 꺼내는 거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해 주었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결국 전개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문제로 어떤 특정 차수의 항의 개수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 항의 차수가 나오려면 누구와 누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서 곱했어야 하는가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공 적혀 있는 걸 뽑아서 계산한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해를 또 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나 그래도 모르겠다, 눈으로 봐야겠다, 정말로 이렇게 곱해지는 건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양수에서만 뭐 성립하는 걸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도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길이가 b고 여기의 길이 또 역시 x, 그 다음에 여기 세로의 길이가 y이면서 가로의 길이가 ab인 직사각형을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b고요. 세로의 길이가 x 더하기 y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네 개의 그 직사각형을 합해 놓은 것이 전체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을 다 더해준 것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랑 당연히 같아야겠죠. 각각의 넓이는 여기 써놓은 대로 xa, xb, ya, yb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곱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x랑 ab 곱해준 것, y랑 ab 곱해준 것, 걔네를 더해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뭔가 공을 상자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야말로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해지고
얘랑 이렇게 곱하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분배했느냐라고 할 때 이 가운데 있었던 그 부호로 같이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곱할 때 분배 법칙 적용을 할 때 x랑 3x 곱해서 3x 제곱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x, y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중학교 때 사실 공식으로 있었던 건데 x, y랑 여기서 또 6xy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서 7xy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2y 제곱이 나오게 되죠. 이거랑 3x 제곱 빼기 xy 더하기 2y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 괄호로 묶여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써준다면 좀 더 쉽게 헷갈리지 않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3x 제곱, 3x 제곱 서로 없어지고요. 2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없어지면서 8xy만 남게 된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전개식에서 이제는 x 제곱의 개수만 구하려고 해요.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x라고 적혀 있는 것과 5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x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적혀 있는 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을 꺼내가지고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몇 번을 뽑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2개,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는 3개씩 뽑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3x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는 거 3개, 5를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는 거 3개이기 때문에 총 6번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x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 x제곱이라는 항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 차수가 2가 되는 항은 어떤 것을 뽑았을 때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3x를 뽑았어요. 그러면 누구랑 곱하면 돼요? 3x랑 곱해서 2차가 되려면 x랑 곱해야겠죠. 그래서 3x 곱하기 x가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5를 뽑았다. 그러면 5하고 누구를 곱해서 2차가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 상수가 돼요. x를 곱하면 5x라는 1차가 됩니다. x제곱이랑 곱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5x제곱. 여기선 5를 뽑고 여기선 x제곱을 뽑고 이렇게 해서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x제곱과 5x제곱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8x제곱. 개수로 나오는 것은 8이다. 전부 다 곱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2차 항이라는 게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를 끄집어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하려면 굳이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기에 얘네들이 공으로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기서 3x와 얘네들을 쭉 분배할 거잖아요.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x제곱이 나오도록 하려면 x랑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x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하고 요거 3개를 쭉 곱한 것 전개를 할 텐데 x제곱이라는 게 나오려면 반드시 5x제곱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각각을 더해서 이렇게 8x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힘듭니다. 계속 분배해야 되고 더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좀 빨리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만들었어요. 요 1강이지만 용어도 많고요. 우리 지금 용어 본 거 아무리 중학교 때 봤다고 할지라도 단항식, 다항식, 상수항, 계수항, 차수 뭐 별의별 용어를 다 했죠. 그 다음에 공식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어랑 공식이 많을수록 대신에 요거를 잘 여러분이 익혀 놓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용어는 그냥 이해하고 쓰시면 되고 공식이 있다는 건 사실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때그때 계산을 하지 않고 공식에 의해서 빠르게 뭔가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울 때 생각해보면 그 외우는 과정에서는 참 힘들었죠. 혹시 맞아가면서 외우진 않았나요? 저는 참 거기서 나름 외울 때 규칙성도 파악하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암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9단은 외울 필요가 없다. 각 단에서 마지막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은 똑같아지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와 9단은 공짜로 얻었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9구단을 외울 때는 힘들었지만 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이 확 빨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곱셈 공식도 외워놓고 나면 계산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외우셔야겠어요. 손으로 익혀가지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공식을 적용해서 다양한 곱셈 전개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봤던 거기도 하고 하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a만 여기서 뽑았다. a를 뽑았다. 그럼 a제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는 것과 b를 뽑고 a를 뽑았다. 그러면 ab, ba 결국은 ab나 ba나 똑같으니까 둘을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b를 뽑았다. 그러면 b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거를 이제 외웠으면 a 빼기 b의 제곱은 여기서 b 자리에 뭘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b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2a와 마이너스 b를 곱해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 빼기 2ab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그냥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참 좋은 공식이었어요. a 더하기 b랑 a 빼기 b 곱하면 a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ab 더하기 ab가 되면서 가운데 항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만 남아서 a제곱 빼기 b제곱. 빠르게 그냥 써볼게요. 자,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이 참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x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각식에서 뽑아냈다. 그러면 x제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x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 그래서 x제곱항, x항,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오게 될 텐데 x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각각 모두 x가 들어가 있는 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acx로 나오겠죠. acx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간 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x가 곱해진 공을 뽑았다. 그럼 여기서는 상수를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를 뽑았으면 여기서 x가 곱해져 있는 그런 공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더해본다면 adx와 bcx를 더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d 더하기 bc의 x가 된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은 b하고 d를 이제 곱해가지고 더하기 bd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때 보지 않았던 거예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세 개의 1차식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차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어떤 맥락에서 많이 나오냐면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런 거 곱할 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곱할 때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x에 대한 아예 내림차순으로 나오도록 내가 전개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또는 직접 이렇게 x가 적혀있는 공과 상수 a, b, c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가 있는 통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x가 적혀있는 공만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x가 적혀있는 공만 2개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x가 적혀있는 공 2개에다가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수가 적혀져 있는 건 1개를 뽑을 수 있고 아니면 X를 1개를 뽑고 수가 적혀 있는 것, 여기서 수라고 한다면은 A, B, C를 의미를 해요. 그거를 2개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수만 3개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뽑아낼 때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하나씩 꺼내서 곱하는 거니까 X만 3개 아니면 X 2개 수 하나 그리고 x 하나 수 2개 아니면 수만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x만 3개 뽑으려면 그야말로 x를 뽑으면 되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x를 2개 뽑았어요. 그러면 x 2개 뽑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2개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수는 뭘 뽑아야 되나요? x를 2개 뽑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x 대신에 c를 뽑게 되죠. 그래서 x제곱과 c가 곱해진 cx제곱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x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았다. 그러면 xx 곱하고 나면 남는 수는 a가 됩니다. 또 x 두 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요렇게 처음과 끝에서 x를 뽑았다. 그러면 가운데서는 수를 뽑을 때 남는 건 b밖에 없어요. 결국은 세 개의 통에서 x가 적혀 있는 걸 두 개 뽑고 나머지는 수가 적혀 있는 걸 뽑겠다. 그거는 수가 적혀 있는 공을 하나씩 뽑는 경우랑 똑같잖아요. 다시 x만 두 개 뽑는다면 수가 적혀져 있는 그 공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수 하나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해주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오나요? A를 뽑는 거, B 뽑는 거, C 뽑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하나 수 두 개 뽑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X 하나를 여기서 뽑았어요. 그러면 남는 수는 AC 이렇게 될 거고요. X를 여기서 뽑았다. 수 뽑는 건 BC. 여기서 X를 뽑았으면 AB. 결국은 이 수를 두 개씩 곱해서 더하게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만 3개 뽑는다면 X 하나도 뽑지 않고 그냥 ABC 뽑는 거니까 더하기 ABC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때요? 뽑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보니까 바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까지 됩니다. X 세제곱에다가 X제곱 앞에 개수는 ABC, X 앞에 개수는 AB, BC, CA, 그 다음에 수 3개는 ABC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혹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일일이 다 전개를 해보셔도 돼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어려우면은 얘네 두 개를 먼저 곱한 것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가 되잖아요. 거기에 x 더하기 c를 또 곱하는 거니까 하나씩 다 곱해서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바로 우리 이렇게 항들을 뽑는다라는 아이디어를 써준다면 x만 3개, 그럼 x 세제곱, x 2개, 그리고 수 하나면 수 하나 나오는 게 a, b, c 하나씩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x 하나 수 2개라고 한다면 x 하나씩 빼놓고 나면 남는 수들은 a, b, b, c, c, a, 그리고 수 3개는 a, b, c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a, b, c를 더해서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A, B, C, A, B, C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면 역시 뭐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A 제곱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전개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B 똑같은 거 2개 뽑는 방법 B, B. 그 다음에 C 똑같은 거 2개 뽑는 방법 C, C.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거 2개를 뽑는 방법이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B, 여기서 A 이렇게 돼서 A, B가 나오는 방법은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B, 여기서 A 이렇게 해가지고 A, B, B, A 둘을 더한 2AB 두 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B, C를 뽑아내는 것은 여기서 B, C 또는 C, B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되고, CA를 뽑는 것도 여기 CA, 이렇게 CA 해서 두 가지로 나오니까 더하기 2CA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뽑는 경우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니까 총 9가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뽑은 것을 합쳐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렇게 다항식 전개하는 거를 사실 그림으로 많이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A, B, C, 여기 A, B, C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가 A제곱, 여기 B제곱, 여기 C제곱 넓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넓이가 AB예요. 여기 넓이 A, B 해서 여기 AB.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2AB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A가 되겠죠. C랑 A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CA, C하고 A를 곱해서 CA의 넓이가 나오게 된 거고, 여기서 B하고 C만큼이 곱해지게 되죠. BC. 여기서도 B하고 C하고 곱해져서 BC.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2ab, 2bc, 2ca를 더한 것이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을 곱해볼게요. 요 3번 곱하는 것은 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곱하던 방식을 응용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빠르게 해볼게요. a 더하기 b를 3번 곱하는데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만 3번 뽑을 수 있고요. a를 2번 뽑고 b를 1번 뽑을 수 있어요. a를 1번 뽑고 b를 2번 뽑을 수 있죠. b만 3번 뽑을 수 있죠. 어려우시면 그려놓고 볼까요? A라고 그러니까 A, B라고 적혀 있는 각 그 항이 A, B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A, B라고 적혀 있는 공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통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A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A만 뽑는 경우는 한 가지로 나오게 되어서 A의 세제곱이고요. A를 2개 뽑고 B 하나 뽑는 것은 B를 여기에서 뽑는 거, 아니면 여기서 뽑는 거, 여기서 뽑는 거, 총 3번 나올 수 있겠죠. 3번 나온다는 게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은 경우, 여기에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은 경우, 여기서 AA 뽑고 여기서 B를 뽑은 경우, 통이 3개니까 B를 1개씩 뽑으려면은 여기서 뽑거나 여기서 뽑거나 여기서 뽑거나 총 3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3a 제곱 b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를 1번 뽑고 B를 2개 뽑는다 라고 한다면 A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해서 3가지 경우로 나오게 되고 B만 3개 뽑는 것 1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빼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를 넣어서 전개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B가 한 번 곱해져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짝수번 곱한 것이 되어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니까 빼기 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것에는 마이너스, 짝수번 곱해진 것에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뽑는 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뽑는 그 방법을 잘 가지고 계신다면 혹시 공식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금방금방 다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A만 3개 뽑는 거 1가지, A를 2번 뽑는 거는 B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으니까 그 개수가 3으로 나온다. 그리고 A를 1번, B 2번 뽑는 것도 A 하나를 뽑는 통의 종류가 3가지니까 개수가 3. B만 싹 뽑는 건 모두 똑같은 B를 뽑아내는 거니까 개수가 1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금방 다시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직접 전개하는 게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a 세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b가 나오죠. 그 다음에 a b제곱이죠. 더하기 a b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ba 제곱. 자, 그래서 빼기 ba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죄송해요. 빼기 BA제곱이 아니라 여기 앞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B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딱 동류항이잖아요. 맞춰서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하고 AB하고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A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B하고 곱해서 더하기 B의 세제곱 가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랑 얘랑 소거가 되면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을 보면은 요 B 자리에 마이너스가 대신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죠.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해준 것,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넣은 것,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것이 되니까 여기 전개되어 있는 식에도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 생각해보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 됩니다. 정말 많이 쓰일 식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올 거냐면 이렇게 A, B 두 개의 수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일 거예요.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X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이 1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A 더하기 B 그리고 A제곱 빼기 AB에 해당하는 것이 X랑 1이랑 곱하니까 X가 된 것을 뺀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은 어차피 1의 제곱과 같으니까 B의 제곱이 되어서 A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세제곱 빼기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로 된 모양뿐만 아니라 X하고 1 또는 뭐 X하고 8, 뭐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개를 해줄 때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을 거냐면은 뒤에 우리가 좀 연습 문제를 풀면서 또 보겠지만 다 전개를 하기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3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3가지, 총 9개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뭔가 혹시 공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A제곱, B제곱 어떤가요? 공통으로 전부 들어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잠시 T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T라는 문자로 바꿔놓고 본다면 첫 번째 식은 T 더하기 AB고요. 두 번째 식은 T에서 AB를 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두 식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합과 차가 곱해져 있는 식은 역시 또 곱셈 공식에 의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뀌었었어요. T의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T의 제곱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쓴다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이고 AB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B제곱이 되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제곱 B제곱 서로 곱해준 것, B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빼기 B의 대제곱, 거기서 A제곱 B제곱을 빼주어서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생겼었지만 제곱이 양옆에 있고 가운데에 2를 곱한 것이 더하고 빠진 형태로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A제곱 B제곱을 가지고 하나씩 제곱한 것, 그리고 2를 곱해준 것을 더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입니다. 마지막 공식 굉장히 길죠? 앞에 식에 3개의 항이 있고요. 뒤에 6개의 항이 있어요. 다 전개한다면 항이 총 18개가 나올 거예요. 우리 공 꺼낸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꺼낼 수 있는 게 3개, 뒤에서 6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18번 다 전개해보면 답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와 함께 좀 전개를 해볼 텐데 이 전개하는 과정이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부터 적어드릴게요. 자, 결론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나오게 되고요. 빼기 3ABC 그냥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죠? 전개한 결과를 보면은 딱 모양을 좀 상상을 해보면 ABC, 식의 특징이 ABC 3개의 수를 더한 것이 있고요. 어떤 3개의 항을 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 곱한 것을 한 번씩 곱해서 뺀 거예요. 플러스가 나오고 뭔가 마이너스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A, B, C끼리 자리를 아마 좀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B하고 C하고를 자리를 바꿔서 내가 대입을 했다. 식의 모양의 변함이 없습니다. A랑 B를 바꿔도 식의 모양의 변함이 없고요. C랑 A랑 자리를 바꾸더라도 식의 모양의 변함이 없어요. 뭔가
대칭적인 형태의 식이다. 뭐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칭식들은 뭔가 전개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그런 좀 대칭적인 성질을 생각을 해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학생들은 굳이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외우시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 궁금하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기준으로, 여기 있는 A 기준으로 생각해서 쫙 다 전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세제곱이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별로, 각 문자 차수별로 정리를 해가면서 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세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A 세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A, 여기서 A제곱 이렇게 뽑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A 세제곱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B 세제곱, C 세제곱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가 두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제곱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요거 이제 했으니까 지워놓고 보면은 A 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A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식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반드시 A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A가 있는 거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A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B하고 C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제곱을 뽑았을 수도 있죠. 여기서 만약에 A 제곱이 나왔으면은 앞에 있는 식에 A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BC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B 더하기 C가 뽑혀 나옵니다. 보니까 얘네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죠?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제가 아까 대칭식이다 얘기했잖아요. A, B, C 자리 바꿔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B제곱의 경우에도 여기서 B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B가 하나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가 되어서 마이너스 A 빼기 C.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을 뽑았다. 그러면 B가 없는 것은 A하고 C가 되잖아요.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되면서 B제곱의 개수가 0이 돼요. 자, 그러면 C제곱 어떨까요? 안 해보더라도 여기가 A 빼기 B가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곱해지는 거 A 더하기 B가 나와서 0으로 없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A가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A 하나 들어가 있는 거를 뽑고, 여기서는 A가 하나도 없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A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마이너스 BC. A가 하나도 없는 거 여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이건 우리가 B제곱 하면서 다 이미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센 것 중에서 마이너스 ABC. 마찬가지로 B하고 B 하나도 없는 거 BCA. C하고 C 하나도 없는 거 빼기 CAB가 되면서 요 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차항의 개수들 각각 2차로 묶어진 건 앞에 0이 나오게 되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 빼기 3AB, 이거 C가 어디 갔죠? C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까지 보고 넘겨도 돼요 라고 말했던 학생들 큰일 났네요. 여기서 빼기 3ABC입니다. 제가 예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빼기 3배의 ABC 곱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공식들을 이제 우리가 쭉 봤어요. 이렇게 쭉 본 공식들을 여러분이 다 손으로 전개해봤죠.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개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어느 정도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x 빼기 3을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나오게 되고요. 둘 곱한 것, 둘을 곱할 때 마이너스를 하나의 어떤 여기 앞에 달려있는 수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x 더하기 빼기 3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둘을 곱한 것에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빼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얘는 2x를 세제곱하죠. 더하기 3에 이제 2x를 제곱하고 y를 마이너스 역시 앞에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y는 한 번 곱해준 것, 그리고 3배에 2x 한 번 곱하고 마이너스 y를 이번엔 2번 곱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만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8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y에서 y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빼기 12x 제곱 y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하기 6xy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y의 세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공식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공식 한 번에 적용시켜셔도 돼요. 요거 8x 세제곱 그 다음에 둘 곱한 것에다가 여기는 2x를 한 번 더 곱해주고 그러니까 2x를 제곱한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곱하고 거기에다가 3을 곱했다. 마이너스 12x 제곱 y 어느 정도 암산해서 그 다음에 둘 곱한 것에다가 이번에는 y가 제곱이 되고 앞에 3을 곱해서 더하기 6xy 제곱 그 다음에 빼기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얘는 각각을 제곱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그냥 y제곱이 되죠.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배에 이제 둘씩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y랑 곱해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y 묶어가지고 곱한 거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x랑 1이랑 곱하고 마이너스 y랑 1이랑 곱한 것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x제곱 y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xy 더하기 2x 빼기 2y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좀 예쁘게 정리하려면 x나 y 중에 하나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요번에는 식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a 더하기 b 빼기 2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일 마지막에 봤던 공식 중에서 더하기 c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어떻게 됐었죠? a세제곱 그냥 이거 일반화된 걸로 써본다면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다가 빼기 3abc였죠. 제가 아까 공식 쓸 때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c를 빼놓고 썼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c까지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자, 이거는 이 공식에 맞는 형태인지 근데 그 곱셈 공식에 맞는 형태였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 예제 밑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거 되는 거야 하면 안 되고 A, B, C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걸로 생각한다면 각각 제곱한 거 나온 거 맞나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더하기 4.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것을 빼는 거죠. 그러면 A, B 곱한 거 뺀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가지고 뺐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2하고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B가 되어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BC, CA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 B, C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에다가 요거 먼저 써줄까요? A, B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하기 6A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해준 거 빼기 8로 나오게 되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형태죠? 우리 A 빼기 B, X를 A로 보고 2Y를 B로 본다면 A 빼기 B에 A제곱,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 더했네요.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예요. 이거는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됐었어요. 자, A에 해당하는 것이 X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세제곱, 그리고 2y의 세제곱 해주면 x 세제곱 빼기 8y 세제곱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2x를 제곱했고요. 더하기 2x랑 3y 곱했습니다. 3y를 제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똑같아요. 2x를 제곱했고 3y를 제곱한 것이 있는데 둘을 곱한 것을 이번에는 빼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제 요 2x를 4제곱한 것과 각각 제곱한 것을 그냥 곱해준 것과 그래서 요 2x를 제곱한 것, 3y를 제곱한 것, 곱한 것과 3y를 4제곱해준 걸 곱한 것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러면 16x 4제곱 4하고 36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81y의 4제곱이다.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공식을 외운 거죠. 바로 보자마자 아, 그 공식에 맞는 거다 라고 해서 쭉 전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이제 외워서 쓰는 거고요.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실수록 유리하고 많이 풀어보셔서 손에 익고 내 머리에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 그렇게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바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구구단 외우는 거 외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손에 익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곱셈공식도 저는 지금 자랑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면은 슥슥슥 바로 나오거든요.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량 그래도 한 3, 40문제, 50문제 정도는 손에 있게 이제 우리 소위 양치기라 그러죠. 많이 풀면서 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교과서 이런 쭉 예제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예제 나오고 그 밑에 유제들로 쭉 나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또는 다른 어떤 개념 문제집 같은 것에서 보충으로 이런 공식 적용하는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한 뭐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너무 쉬운 문제 말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학력평가 기출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중에서 좀 쉬웠던 거, 때로는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운 거 풀면서 실력을 향상시켜 보면 좋겠어요. 개념 확인 문제 6개는 미리 한번 교재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전부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2B하고 B 더하기 C를 뺀 것을 간단히 하자라고 했는데 ABC를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하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ABC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무슨 뜻이냐. 이거를 먼저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 빼기 C 그냥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A는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Y제곱이고요. B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고요. C에다가 마이너스를 아예 붙여가지고 써준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게 A, B, 마이너스 C. 그러면 요 셋을 그냥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더해보면은 여기서 x제곱만 남게 되고요. xy 없어지게 되고 요거 쭉 더해주면은 4y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식이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면 계산량을 줄일수록 계산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고요. 뭔가 응용하는 상황이 나왔지만 이게 왜 문자로 나와 있는지, 이 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잘 생각만 해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x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의 부피를 a, 그럼 문자로 있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육면체 부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직각 되어 있으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만약에 2였어요. 부피가 어떻게 됐었죠? 여기 넓이가 4, 거기다가 2를 곱해서 8. 결국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이잖아요. 지금은 2가 아니라 x 빼기 1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부피 A에 해당하는 것은 x 빼기 1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에 해당하는 건 x 더하기 1인데 요거의 부피는 그러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겠죠. 둘을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했을 때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둘 다 x 세제곱 나오죠. 그래서 2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나오게 됐었고 더하기 3x 빼기 1이에요. 요거는 x 세제곱 플러스니까 여기가 그냥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모두 다 양수죠. 얘는 x가 차수가 짝수이고 그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게 홀수번 곱해졌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니까 얘네가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로 나오는 부분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x 세제곱 더하기 6x가 된다라고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개를 이제 해볼게요. 자, 이거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식이 좀 복잡한데 제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결 표시를 했어요. 어떤 게 눈에 띄죠? 공통 부분이에요. 다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전개하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x제곱 더하기 3x라는 거를 t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도 ABC로 식을 놓은 다음에 ABC끼리 계산을 하고 대입하면 쉬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통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 문자로 치환을 해놓고 식을 다시 적어본다면 t 더하기 1과 t 빼기 4를 곱한 식이 되는데 얘는 t제곱 빼기 1과 마이너스 4 더해서 빼기 3t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4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요것만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를 제곱해 준 것은 x의 4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둘 곱한 거에다 2배 해주면 6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과 빼기 3x제곱 만나서 6x제곱 빼기 9x 빼기 4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개한식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뭔가 복잡한 식인데 공통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인 어떤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 놓고 풀 수 있다라는 기술 어떤 방법을 익혀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 4개예요. 아이고 항을 다 꺼낸다면 16개나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꺼내서 계산을 해줄 것이냐. 그렇다고 x를 기준으로 x 4개인 거 3개인 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3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전부 다 x 앞에 개수가 1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x제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식을 2개씩 묶어서 1차 항이 비슷해지거나 상수항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묶었다. 얘랑 묶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되죠. 요렇게 2개 묶은 식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1로 나옵니다. 1차식 4개 나와 있는 요런 식은 반드시 2개씩 묶으면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나오고요. 그 공통부분은 보통 요렇게 1차 항에서 생깁니다. 그 1차 항의 개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상수항 2개 더해준 거잖아요. 상수항 2개 더해서 같아지도록 하는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가끔 상수항 자체가 똑같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둘씩 곱해서 상수항 곱한 것이 똑같아지도록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한 것이 같은 게 이렇게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공통 부분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t로 놓고 t 빼기 5, t 빼기 21 이렇게 되니까 얘는 t제곱 빼기 26t 더하기 105가 되죠. 그러면 t제곱이 다시 돌려놓고 적어본다면 얘 제곱 빼기 26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05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4제곱에 2 곱해서 2배 해주면 8x 세제곱 나오게 되죠. 여기서 16x제곱과 26x제곱을 서로 빼주면 마이너스 10x제곱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과 4를 곱한 것 마이너스 104 나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보면 이런 4차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되게 커 보였지만 엄청 많아 보였지만 치환하는 순간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환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식을 묶어주면 돼요. 와, 이번에 갈수록 과관이네요.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건데 이러니까 또 수학이 재밌어요. 뭔가 내가 진짜로 이렇게 x를 1차항부터 10차항까지 더해가지고 곱한 것을 2번 이렇게 막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이런 계산을 하려면 생각만 해도 귀찮고 하기 싫겠지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앞에 2문제 같은 경우는 치환해서 다 전개하는 거를 찾은 거고요. 지금은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언제 이 특정항이 생기느냐라는 것만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x 세제곱의 개수라고 했어요. x 세제곱이라면 여기서 상수항을 꺼냈다. 지금 11개의 공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3차항이 나오게 된다면 x 세제곱이 나옵니다.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차가 나왔다.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에서는 몇 차항을 꺼내면 되죠? 2차항을 꺼내면 돼요.
왼쪽에서 2차항을 꺼냈다. 오른쪽에서 1차항을 꺼내면 됩니다. 왼쪽 식에서 3차항을 꺼냈다. 오른쪽 식에서 상수항을 꺼내면 되는 거죠. 공 12개, 11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어떤 두 개의 공을 꺼낼 것인가만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 몇 개 있어요? 1밖에 없죠. 3차항은 4x 3승이에요. 자, 여기서 1차항은 2x예요. 여기에서 2차항은 3x 제곱입니다. 여기서 2차항 3x 제곱이죠. 여기서 1차항 2x. 어차피 이거 똑같은 식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같은 식을 두 번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얘네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해보면 20x 세제곱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20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곱해서 보는 그런 효율성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고, 얘는 좀 어려워요. 안 푸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욕심이 있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강의이기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욕심을 부려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이 연산 새롭게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주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계산은 뭐 예를 들어서 2랑 3을 더한다 이런 것인데 두 다항식 A, B가 이렇게 이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문제의 맥락에서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왼쪽에 들어간 걸 제곱해주고 둘을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제곱해서 더하는 그런 연산을 해주자라는 약속으로 정의를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x를 왼쪽 오른쪽에 넣은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요거를 제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하게 되겠죠. 보기만 해도 복잡해요. 그런데 이 식을 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다 쓰기에 앞서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런 게 가능했을 거예요. 여기도 x제곱 더하기 x가 있고 여기도 x제곱 더하기 x가 있어요. 그럼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치환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앞에 문제에서 배운 거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면 그게 점점 여러분의 어떤 기초 지식이 돼서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 앞에서 이런 거 해봤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자신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t로 놔두니까 이게 t 더하기 1이 되고 이게 t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t 더하기 1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t를 제곱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러면 3t제곱 t제곱 t제곱 t제곱해서 3t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t 나오겠죠? 여기서 t 나오니까 3t죠? 그 다음에 1 상수항은 1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t제곱 원래대로 돌려서 쓴다면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배의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더하기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x의 개수를 구한다면은 여기서 x라는 항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얘는 x 4제곱,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을 한 다음에 3을 곱할 거잖아요. 여기서는 x가 나오지 못해요. 이거는 상수예요. 여기서만 x가 나오죠. 바로 3x만 나오게 되니까 x의 개수는 3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그 치환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 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문제 정의된 대로 그냥 계산 써주고 정리를 해주면 쉽게 나온다. 아, 수학 별거 아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강 봤는데 너무 용어도 많고 공식이 많아서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용어랑 공식이랑 차분하게 우리 필기 잘 하셨죠?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난다면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 요 다항식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까지 성공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도 저와 함께 하면서 자, 여러분 크게 수학에 큰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수학 덕분에 아주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강좌들도 같이 열심히 아주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이제 봤었던 그 곱셈 공식을 좀 변형해서 재미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볼 거예요. 다음 강에서 꼭 만나도록 합시다.